자, 결국 PSQ로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위치가 없나? 자, 자, ASB로 아니 PSQ로 전기가 흐르는 확률을 말하는 거지, 그지? 저는 이제 PS 시작해서 Q까지 전기가 흐르려면 반드시 닫혀야 되는 스위치들이 있겠지, 그지? 어떻게 되야 되는지 보자. 일단 명령이니까 세 줄 중에 일단 G는 무조건 닫혀야 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흘러서 들어오든 G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여기가 전기가 흘러도 결국 Q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지? G는 무조건 닫혀 있어요. 그럼 G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 나머지 A, B, C, D, E, F 중에서 어떤 스위치가 어떻게 열려 있고 닫혀 있고에 따라서 Q까지 전기가 흘릴 수 있는지 확인하자. 자, G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 그지? 거기서 A가 닫혀 있으면 어때요? 무조건 전기가 흐릅니다. 밑에 건 닫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그다음 B, C, D 중에서 그다음 E, F 중에서 결국 뭐냐면 P에서 Q까지 가려면 첫 번째 줄이 열려 있든 두 번째 줄이 열려 있든 세 번째 줄이 다 닫혀 있든 셋 중에 하나는 다 닫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그 개념을 이용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는 열려 있는 이게 6건이 필요한 거. 그 경우를 다 따져야 되거든 지금. 자, 그러면 이 윗줄로 전기가 흐를 때, 두 번째 줄에 전기가 흐를 때, 세 번째 줄에 전기가 흐를 때, 그 다음은 또 뭐? 두 개 전기가 흐르고 얘는 안 흐를 때, 흐르고 안 흐를 때, 흐르고 안 흐를 때. 즉, 여기서는 전기가 흐를 합집합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이해되니?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얘를 흐를 때 얘는 흐르든 안 흐르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 경우를 모두 다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지. 얘는 6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P에서 Q까지 다른데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 이해되니?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A, B, C, D, E, F, G 7개의 스위치에 전기가 흐를 사건은 전기가 그러니까 닫혀 있을 스위치가 닫혀 있는 사건을 라지 A, B, C, D라고 하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P에서 Q로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뭐였죠? 일단 그 첫 번째가 뭐일 때? G가 여집합. 그지? G가 열려 있으면 무조건 전기는 흐르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니? 두 번째는 자, G가 닫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G가 열려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각각. G가 닫혀 있더라도 PSQ로 전기가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지? 어떨 때? 무조건 PSQ로 G가 여기 닫혀 있어도 PSQ로 전기가 흐르지 않으려면 A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된다. G가 닫혀진 상태에서는 A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돼. 그지? 흐르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은 A가 열려 있더라도 어떻게? B, C, D가 다 닫혀 있으면 안 돼. 안 되지. 동시에 다 닫혀 있는 경우. B, C, D의 교집합에 교집합이 되지. 동시에 닫혀 있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 이해되니? 그 다음 마지막은 밑에 줄도 마찬가지. 얘도 있고 얘도 여기도 안 흐르고 여기도 안 흐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안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 E와 F도 뭐 해야 된다? E도 열려 있으면 안 되고
F도 열려 있으면 돼. 얘 교집합 동시에 열려 있는 경우에 여집합이 돼. 동시에 다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 전기가 흐르니까. 얘들이 얘를 동시에 만들 테니까 다 교집합이야. P에서 Q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얘는 얘는 얘들이 얘를 구하는 것이 편하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된다. 자, G. 자, 문제에서 뭐라 써놨어? 각 스위치가 열려 있을 확률과 닫혀 있을 확률은 각고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의 스위치가 열려 있을 확률과 닫혀 있을 확률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위치는 열려 있는 거 아니면 닫혀 있는 거밖에 없으니 결국 하나의 스위치가 열리거나 닫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 2분의 1이라는 거지. 자, 그럼 G가 열려있지 않을, 그러니까 G가 닫혀있지 않을 확률 2분의 1. 맞네. 그 다음은 두 번째, G가 열려있을 확률 2분의 1. G가 닫혀있을 확률. 그 다음은 A가 열려있을 확률 또 2분의 1. B, C, D가 모두 닫혀있을 확률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근데 얘 여집합이니까 얘도 1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여기다 쓰는 게 편하니까. 자, G는 2분의 1, G가 열려있을 확률, 닫혀있을 확률 2분의 1, A가 열려있을 확률은 1-2분의 1. 그치? 그 다음은 얘 교집합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세 개가 모두 닫혀있을 녀석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도 E가 닫혀있는 거 2분의 1, F도 닫혀있는 게 2분의 1에 얘도 여집합이니까 1에서 빼요. 얘들이 이렇게 될 거야. 얘들끼리 다 모여야 된다? 교집합이니까 곱해야 돼. 얘는 2분의 1. 그러니까 얘도 1만 했으면 되지. 정확히 했다. 얘생이 그래서 얘 둘 모여야 된다? 이 둘을 더해야 된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게 우리가 기준을 지금 G 마지막 이 녀석 제일 중요한 이 녀석이 닫혀있는 경우와 열려있는 경우 나눠서 풀었습니다. 얘들이 그럼 128분의 85 넣었다. 뭐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했거든. 그럼 전기가 흐를 확률은 1-128분의 80. 답은 128분의 44. 얘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과학 문제인 듯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확률을 따질 때 단순해 보이거든 지금. 그런데 직접 우리가 이게 전기가 흐르는 확률을 직접 따지면 되게 복잡해진다고. 얘가 닫혀 있더라도 나머지 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지?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야 돼. 직접 구하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그럴 때는 여사건이 편하다. 아예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빼는 게 편하지. 얘들이 수평이 맞나 모르겠는데. 듣니? 주어되니?
자, 그 다음에 독립시장 126페이지 115번입니다. 자,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여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한다. 자, 1단계 치료 결과와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며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에 성공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될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과 4명 중 2명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치?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냐? 1단계 치료를 한 다음에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 그래서 1단계 치료에 성공하는 환자를 상대로 이제 2단계 치료를 하는데 이 2단계 치료에서도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 만약 이렇게 1단계, 2단계 치료를 모두 성공하면 완치되었다라고 판단할 때 4명의 환자에게 이런 시술을 시행했을 때, 이런 치료법을 시행했을 때 그중 2명이 완치될 확률을 구해. 그지? 같은 시술을 4명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그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시행. 무슨 시행? 독립시행. 얘들이 그럼 독립시행이면 어떻게 된다? 1단계 우리 지금 4명 중 2명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그럼 한 명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완치될 확률을 먼저 구해봐야겠네. 그러면 이때 완치될 확률은 한 명이 완치될 확률이 얼마야? 그 한 명이 뭐여야 된다? 완치되려면 1단계를 성공해야겠지, 그치? 1단계도 성공하고 그 다음 뭐 2단계도 성공해야 돼. 동시에 성공해야 되니까 곱하면 3분의 1이 된다. 한 사람이 이 치료법으로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끝났네. 4명 중 2명이 완치돼야 되니 4C2에 3분의 1. 한 명이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인데 몇 명? 2명이니까 이제 완치되지 않을 확률 1-3분의 1은 2명. 여기다. 문제가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확률적으로 하면 단순하면 되죠. 87분의 8, 27분의 8.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 보여? 네. 혜리, 준비됐니? 준비됐니? 자, 116번입니다. 동전 6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타내는 동전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보다 큰 확률을 구해요. 저기도 봅니다.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동전을 6개를 던지고 그 6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고? 동전의 개수가 더 커야 되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그제? 6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주사위 1개, 주사위의 눈의 수보다 큰 확률을 보네. 얘들이 음성을 해보죠. 자, 6개의 동전 중에서 앞면의 개수,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이게 어려워? 0개부터 6개 다 나올 수도 있겠네, 그지? 또 따져보자. 자, 동전이 6개면 동전이 6개 동전 중에 앞면이 6개 나왔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사위는 어떤 놈을 가져야 돼? 6보다 작은 거. 뭐? 1, 2, 3, 4. 이해되니? 앞면이 5개 나왔어. 그럼 주사위는 어떤 수만 나와야 돼? 1, 2, 3, 4. 여기다 작은 수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4일 때 1, 2, 3. 3일 때 1, 2. 2일 때 1. 그럼 만약에 이제 동전의 한 면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없지. 주사위 0이 나올 수가 없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이 몇 가지? 5가지 경우는 5가지 경우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같은 동전을 6개를 던졌을 때 나온다는 건 하나의 동전을 6번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치?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좀 가까워. 얘 6개 나올 때 동시에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2개의 확률을 다 곱하시면 되겠네. 이해돼? 첫 번째, 6개 동전 중에 6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씩 똑같이, 그지? 그러면 6개 중에 6개 다 앞면이 나와야 돼. 2분의 1에 6제곱 1-2분의 1에 0제곱. 뒷면은 하나가 안 나와야 돼, 그지? 이게 6개 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주사위는 하나를 던졌을 때 어떤 놈만 가져야 된다? 1, 2, 3, 4, 5. 이렇게 가질 확률 얼마? 6분의 5 곱해야 돼. 그 다음에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동전의 앞면이 5개 나왔으면 주사위는 얘만 나와야 됩니다. 각각이 5개, 1, 2, 3, 4 나올 확률들을 구해서 곱하시면 돼요. 독립이니까. 이해돼? 5개 나올 확률은 65에 독립시에는 2분의 1의 5제곱 1-2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 2, 3, 4의 눈을 나올 확률은 6분의 4. 이해되니? 같은 방식으로 64에 2분의 1의 4제곱 1-2분의 1의 제곱. 공에는 1, 2, 3만 나와야 되니까 6분의 3. 왜 이런 건지. 63에 2분의 1의 세제곱 1-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1, 2만 나올 확률은 6분의 2. 마지막으로 2개 나올 확률 62에 2분의 1의 제곱 1-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6분의 1. 얘들이 얘들 다 모여야 된다? 다 해야겠죠. 얘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동전을 6개 던졌는데 6개가 앞면이 6개 나오는 거와 5개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 다시 더해야 돼. 여기 들어 128분의 43. 이해되니? 이런 거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주문하신 분? 이해되니?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이 오늘 학교 간다? 혹시? 아, 10, 11, 12 오늘 갖고 가나? 세일은 내일 학교 가잖아. 세일 아니야? 11, 19만 가는 3정인가? 아, 3정인가? 저 내일이 너 내일만 가지? 내일하고 19일. 그러니까 두 번만. 세 번에 27일에 한 번. 27까지 있어?
어차피 걸리는 게 19일 하루 걸리잖아. 19일 수요일인가 그랬던데. 한 번만 더 하고. 응. 그러더니 자,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118번의 별표. 어려서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피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짝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을 1만큼 플러스 1만큼 해가지고 홀수가 나옵니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 수직선에서. 이런 주사위 논의를 몇 번? 10번. 10번 했을 때, 딱 10번 시행했을 때, 원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P가 현재 원점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사위 한번 던져서 이런 수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런 시행을 10번 반복했을 때 딱 10번 반복한 후에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해되니? 자, 일단 그러면 10번 시행 후에 P의 위치라는 건, 점 P의 위치라는 건 결국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짝수가 몇 번 나왔는지, 홀수가 몇 번 나왔는지에 따라 이동하는 게 달라지니까 P의 위치도 달라지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10번 중에 짝수가 몇 번 나왔는지, 홀수가 몇 번 나왔는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 자,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잡으면 10번 중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n번이라고 하면 홀수는 몇 번 나왔다는 거니? 10번 중에 짝수가 n번 나왔어. 홀수는 몇 번 나왔냐? 10-n번 나오겠네.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10번 중에 짝수가 n번 나오면 짝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1만큼 이동하니까 n번 나오면 플러스 n만큼 이동하고. 맞네. 10번 시행 후 P의 위치는 바로 1 곱하기 n n 곱하기 플러스 1 나오지. 10-n번 즉 홀수는 한 번 나올 때는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을 10-n만큼 곱하. 이게 최종 위치가 되겠지. 왜? 초기 위치는 얼마니까? 0,0에서 시작하니까 0에서 시작하니까. 계산하면 n 플러스 n 2n 마이너스 10. 그럼 이해되니? 그럼 2n 마이너스 10이라는 위치와 그지? n 이게 뭐야? 원점 사이의 거리 맞니? n은 어떻게 간다? P의 위치가 얘가 되니까 결국 원점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0과 P 10번 시행 후의 P의 위치는 2n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는 바로 한쪽에서 한쪽 뺀 거에 절대값입니다. 왜냐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10번 후에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어차피 거리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거리는 한쪽에서 한쪽 뺀 거 2n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의 절대값. 즉 절대값은 2n 마이너스 10. 이해되니? 결국 문제에서 풀어내는 부등식은 얘가 이 거리가 뭐보다 3보다 작다. 이걸 풀어야 돼. 이해되니?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이네요. 절대값 2n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n값을 먼저 구해서 한쪽에 절대가 다 붙어있는 이런 부등식을 한 번에 풀 수 있지. 그지? 2n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다.
여기서 n번으로 잡았을 때 이 n은 뭐야 된다? 0보다는 큰 걸 갖고 모두 10보다 작은 걸 같은 자연수여야 합니다. 횟수니까 그지? 10 더하고 2로 나누면 2분의 7보다 큰 걸 갖고 13 2분의 13보다 작은 걸 같은 자연수. 그러니까 결국 n값은 얼마? 얼마냐? 3.5 보다 큰 것 같으니까 4, 5, 6.5니까 이거. 얘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은 즉 짝수가 몇 번? 4번이나 5번이나 6번 나오면 만 뭐가? 10번 시행한 후 P의 위치가 원적으로부터의 거리가 3 이하가 된다. 얘들이 그럼 이렇게 될 확률들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n이 4일 때 n이 4일 때 확률은 어떻게 되나? n이 4라는 건 짝수 4번, 홀수 몇 번? 6번 나온다는 소리지, 그지? 그럼 짝수가 나온 확률을 기준으로 잡으면 총 10번 중에 짝수가 4번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 여러 번 던지는 것도 독립시행이지, 그지? 10시4에 짝수가 한 번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홀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의 4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에 6번 나와요. 이렇게 될 거고 n이 5일 때 확률을 10시5에 2분의 1의 5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그 다음은 n이 6일 때 10시 6에 2분의 1의 6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 뭐 이런 거야 4제곱이지 내가 봤으니까 얘를 다 모으면 된다 더하시면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 거야 32분의 21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계산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산수 자체는 어려운 산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몇 번 시행하는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 독립시행에서는 어떤 특정 사건이 전체 n번 시행했을 때 중에서 몇 번 나오는지 그 횟수를 구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횟수가 나올 때 그 횟수에 따라서 구하는 확률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들이 조건에 맞게끔 맞는 횟수를 먼저 구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이런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 방정식을 세워야 될 때도 있고 얘들이 횟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제 오늘 지도 나갈 부분이 이제 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이항구 분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독립시행의 개념이 또 다시 나오거든. 결국 문장형 문제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이게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반드시 그 독립시행의 변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횟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횟수. 전체 n번 중에 특정 사건이 A라는 특정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에 따른 확률을 구하는 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하다. 문제 자체 횟수가 직접 언급되어 있다면 그 횟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지만 횟수가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조건이 나와 있다면 그 다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횟수를 먼저 구해서 확률을 구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만 익히면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횟수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얘들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숙제였고요. 자, 일단 연습 개념 원리 중에는 다른 질문 없나요? 없니? 도현아 숙제 좀 해봤니?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요거 같이 나가도록 하자고. 재윤이가 오고 있으니까